안녕하세요. 중고차 이민용 팀장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경차 전체의 적정 시세를 간략하게 앞서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주의사항 및 꿀팁 등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반응은 썩 좋진 않았었는데 그래도 열심히 준비한 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오늘은 올류모닝만 딱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올류모닝 같은 경우에는 남성분들도 출퇴근용으로 많이 찾으시고 가까운 거리 왔다 갔다 하실 용도, 내지는 아드님 이제 선물용, 내지는 사모님 선물용 해서 가장 이게 종류가 많지 않습니다. 모닝 아니면 스파크 아니면 레이, 이 세 가지밖에 국산차가 없기 때문에 올류모닝 같은 경우는 수요가 굉장히 많은 편이고 공급도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올류모닝 같은 경우는 특징이 스파크랑 경쟁차가 이제 스파크인데요. 스파크에는 이제 전동 접이식 백밀러 사이드미러가 스파크에는 없습니다. 그냥 더 넥스트 스파크에는 있는데 그냥 스파크에는 없어요. 그리고 핸들 열선도 스파크에서는 찾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순정 블루투스도 스파크에서는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옵션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스파크보다는 이 올류모닝이 낫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딜러 전산을 제가 봤을 때 150짜리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150으로 만약에 봤을 때는 그냥 모닝이 원래는 합당한 금액이 아닌가 싶긴 한데, 이건 뭐냐, 키로수 엄청 많은 차 내지는 사고가 좀 큰 차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면 렌트 이력도 같이 있고 색깔도 은색깔의 깡통 모델이면은 될 수도 있는데, 차를 타려고 사는 거지 수리하려고 사는 거는 사실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으로 미뤄봤을 때 안정적인 금액선은, 건강한 차는 적어도 이제 400 전후로 보시게 되시면 키로수가 한 13만, 12만 내지는 더 올라가든가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괜찮아요 라고 하셔도 저는 이미지를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중에 구매를 하시고 나서 이제 차량에 문제가 생긴다면은 제 이미지가 좀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조금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1년에 180대 정도를 모든 모델을 통틀어서 파는데, 대충 그 정도 파는데 1년에 한 2건 정도는 큰 사건이 나오는데, 만약에 소비자분들 키로수 많은 차도 상관없어요 해갖고 다 팔아버리면 1년에 200대 내지는 250대를 만약에 판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20대 30대 이렇게 돼버리면은 저도 골치 아프고 이미지도 그렇고 소비자분들도 믿고 샀는데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믿고 사는데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아무리 믿고 사셨어도 적정 시세를 안 보시고 무조건 키로수 길어도 키로수가 좀 이제 있어도 상관없다, 사고가 어느 정도는 조금 있어도 상관없다라고 말씀하신 분께서, 구매를 하신 분께서 그렇게 예산을 보신 것 자체가 잘못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원인 자체가. 그래서 저는 300선의 올류모닝을 판다고 하더라도 물론 괜찮은 확률도 일정 부분 있겠지만 확률적으로는 저는 이제 중고차 한 10년 정도 경험을 해봤을 때 그거는 조금 이제 제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좀 아니다, 아무리 열심히 본다고 하더라도 키로수 많은 차는 키로수 많은 차다라고 해서 키로수, 저는 이제 특히나 경차 같은 경우에는 원가가 절감된 부품들, 엔진도 그렇고 모든 마감, 이런 실내 모든 부분이 조금 이제 어느 정도는 쓸만하게는 만들어졌지만 그래도 고급 부품은 안 썼다고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구성적인 측면에서 냉각수, 미션, 누유 이런 부분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떨리는 게 좀 일반적이는데 좀 심하게 떨리는 차도 좀 많고, 심하게 떨린다라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는데, 점화 플러그, 그 다음에 냉각수 등등의 이유가 있을 수가 있을 텐데, 미미 등등의 있을 수가 있을 텐데, 그런 차들은 보통 300 전후에 좀 많이 포진되어 있고, 좀 적정선은 450부터 시작이다, 전후라고 해갖고 400 초도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좀 정정하겠습니다. 450부터 보셔야 조금 그나마 나올랑말랑. 비싼 차는 이 올류모닝 자체가 키로수 5만 킬로 이하에 전동 접이식 사이드 미러, 그 다음에 블루투스까지 되고
핸들 열선도 있고, 그 다음에 이모저모 조금 만족스러울 만한 차량 컨디션으로 만약에 구매하시려면은 550 전후까지도 될 수도 있다. 그 이상도 600까지도 이상하지가 않다라는, 비싸게 사시는 게 아니고 괜찮은 걸로 계속 이제 까다롭게, 만약에 엄청 좋은 상품을 이제 생각을 하신다면은 그거는 이제 600에 가까워지는 500 중후반 이 정도 돼도 비싼 느낌이 아니다라는 거를 강조를 해드리고 싶고, 심지어는 800짜리도 있어요. 더 뉴모닝이 아니라 올 뉴모닝이 그렇게 해서 봤기 때문에 300선 400선 초는 글쎄요 라고 이제 써놨고, 500 조금 넘어도 600 가까이 되더라도 오바는 아니다 라고 드릴 수가 있겠는데, 600 정도 700 정도 쓰시면은 보통 이제 레이로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더 뉴모닝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는데, 키로수 짧은 차는 비싸니까 아니 감가가 이렇게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근데 반대 입장으로 돼서 판매자 입장이 되면은 새 차 가격이 한 1,400 정도 했을 수도 있어요. 등급이 높은 건. 싼 거는 물론 이제 990만 원대, 뭐 제일 낮은 거 깡통, 휠도 완전 그 옛날 택시지 않습니까? 휠 없는 거 깡통 뽕뽕뽕뽕뽕 구멍 뚫려 있는 검정색, 거기에다가 은색깔 알루미늄 휠처럼 보이게 돼 있는 캡 뚜껑만 씌워져 있는 그런 거에다가 블루투스도 안 되고, 가죽 시트도 아니고, 접이식 사이드 미러도 아니고, 심지어는 열선도 없고, 그냥 에어컨 히터 돌리는 거 1단, 2단, 3단, 4단에 그냥 아예 그냥 싼 거, 이제 오디오 그런 것도 있고, 핸들 리모컨도 없고, 그냥 아주 간단한 그런 거는 좀 이제 신차 가격 자체도 좀 싸긴 쌉니다. 근데 요즘에 그런 옵션들을 누가 삽니까? 가죽 시트도 있어야 되고, 전동 접이식 사이드 미러도 있어야 되고, 블루투스도 웬만해서 있어야 되고, 심지어는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뭐 등등해서 다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그냥 열선 시트 있으면 좋겠고, 그냥 키로수는 상관없고, 사고도 좀 이제 크지만 않으면, 안쪽 프레임만 안 먹으면 라는 분들, 그런 차는 비싸요. 아시겠습니까? 네, 오늘 제가 뽑아놓은 모델들도 조금 있고, 왜 이 모델이 조금 깊이 조금 약간 애매한 부분인지도 이따가 후반부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연비 같은 경우에는 좀 잘 나왔어요. 14인가?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부러 안 적어 놨습니다. 공인 연비는 믿지 않으시길 바라겠고, 왜냐면 이게 1000cc가 좀 안 돼요. 998cc인데 이제 반올림 해갖고 보통 1000cc 하거든요. 그래서 경차입니다. 이제 밟는 대로 좀 안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잘 나가던데, 내가 길거리에서 모닝 보니까 나 추월해 가기도 하고 잘 나가던데?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무리해서 밟을 때. 중형차라든가 중형 SUV들도 엄청나게 밟으면은 거의 리밋이 걸려 있어서 그렇지 200km까지는 나가요. 이제 경차 엄청나게 밟기 때문에 무릎이 아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연비도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공인 연비는 믿지 마세요라고 적어놨습니다. 길이는 소나타 K5급의 이제 중형차들 같은 경우에는 5m에 거의 육박하는 4m 82cm 정도 되는 거고, 경차 같은 경우는 4m가 안 됩니다. 3m 59.5cm 정도 됩니다. 물론 이제 연식 모델에 따라서 더 뉴모닝은 조금 다를 수 있고, 올 뉴모닝 J 조금 뭐 다를 수가 있는데요. 뭐 큰 차이는 크게 없고, 한 4m 조금 이제 안 되는 3m 반 조금 넘는 그런 작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골목 같은 거 다니실 때 좀 좁은 길 좀 편하게 다니시고 싶으신 분들, 그 다음에 이제 골목 주행 편리하고, 이제 주차 아예 이제 중형차나 이제 큰 차, 대형차에 비해서는 엄청 여유 있게 주차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인데, 이제 장점이 있는데, 주차를 진짜 못 하시는 분들은 아무리 경차라고 하더라도, 좀 주차 공간이 넓다고 하더라도 조금 이제 초반에 경력이 없으시면 조금 애로가 있으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래도 대형차, 중형차에 비해서는 좀 편리하죠. 그리고 공영 주차장 할인되고, 그 다음에 톨비 상시 항상 고속도로 톨게이트는 반값이다. 이제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에 좀 할인을 해줍니다, 전체적으로. 근데 톨게이트 자동 하이패스 이용 시에는요,
근데 이거는 모든 시간에 반값 할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비슷한 가격의 경쟁차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스파크입니다. 이거는 좀 여성스럽다. 디자인 때문에 스파크를 타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걸 아셔야 돼요. 스파크에는 그냥 스파크, 더 넥스트 스파크 말고 그냥 스파크는 전동 접이식 사이드미러 거의 없다. 거의 한 대도 없다라고 볼 수 있겠고, 핸들 열선 거의 한 대도 없다라고 볼 수 있겠고, 따로 장착하지 않는 이상이야 무선 카펫 같은 거, 무선 카펫 같은 거 있습니다. 인터넷에 확인해보면 3만원 조금 안 되는 가격으로 파는데, 스파크는 순정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구매해서 하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비 올 때, 눈 올 때라든가 아니면은 아무리 날이 쨍쨍하다고 하더라도 버튼을 누르고 전동 접이식 사이드 미러가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고 하는 거를 조작을 하는 거가 이제 굉장히 안전사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운동신경이 없거나 운전이 미숙하신 분들, 만약에 접혀있는 상황에서는 거의 50% 이상의 확률로 사고가 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요게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번이라도 실수를 해갖고 하면은 사고 나기 십상이다라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중요한 옵션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깜빡하고 접은 상태로 이제 달리게 되면은 주행 중에 오른쪽에 뭐 이렇게 돌리다가 앞에 차가 서 있어요. 가는 줄 알았는데 그러면 쾅 하고 뭐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차 폐차, 뭐 수리비 뭐 한 3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나오면은 골치 아프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버튼만 누르면 되는 부분인데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울 제외한 수도권 모든 이제 경기도 안에 있는 모든 그 인천, 부천, 뭐 김포 다 통틀어서 수원, 용인, 평택, 뭐 광명, 안양 뭐 다 그 의정부 다 통틀어 갖고 대충 보니까 제휴돼 있는 카매니저라는 이제 딜러 전산에 있는 차가 504대 정도 6월 22일 기준으로 조사일 기준으로 있었고, 스파크는 조금 더 많았습니다. 653대 정도 있었습니다. 스파크가 더 나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진 않고 어차피 요것도 많고 한데 이게 공급이 조금 딸리구나, 수요가 더 많구나 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인기가 엄청 많아요. 스파크보다는. 아무래도 요것 때문이겠죠. 자동 접이식 사이드 미러, 아까 말씀드린 거, 핸들 열선. 물론 이제 자동 접이식 사이드 미러랑 핸들 열선, 블루투스 같은 경우엔 모든 모델이 이 올류모닝에 다 있는 게 아니고 낮은 등급이 있어요. 등급이 한 여러 개 이제 나눠지는데 이제 높은 한 중간 옵션 이상 돼야지만 있는 옵션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스파크에 비해서 수리비는 한 1.5배 정도는 약간 저렴하지 않을까. 물론 이제 부위에 따라서 조금 이제 틀릴 수 있겠지만 이제 중고 부품이 좀 많기 때문에, 스파크도 물론 이제 차가 많긴 많아서 중고 부품 구할 수는 있겠지만 부품 가격 자체가 조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확실한 거는 1.5배까지는 아니더라도 확실히 스파크보다는 좀 수리비가 조금 나을 수 있다라는 점이고, 스파크가 뭐 더 튼튼하다, 올류모닝이 더 튼튼하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저는 비등비등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경차의 장점은 아까 말씀드렸고, 경차의 단점은 밟는 대로 시원하게 나가지 않는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이제 다른 중형차나 준중형차 몰다가 갑자기 경차로 가시게 되시면은 좀 밟는 대로 안 나가는 그런 느낌을 느끼실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엔진오일 같은 거 관리 안 하면 더 안 나갑니다. 그리고 연비 좋지 않다. 연비 때문에 타시는 분들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연비 좋지 않습니다. 수동이면은 모를까, 수동은 연비가 나쁘지는 않다는 딜러분들의 의견이 큽니다. 근데 이제 오토는 연비가 안 좋다라는 의견이 좀 지배적이기 때문에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 승차감, 아무래도 이제 서스펜션, 스프링, 뭐 이런 쇼바 이런 부분이 그렇게 고급, 이게 원가 절감해갖고 차는 싸게 만들어야 되고, 조금 이제 구조는 들어가야 되는 주요 부품들은 다 똑같고 하기 때문에 원가 절감을 해야, 경차가 뭐 이렇게 비싸, 뭐 1700, 1600이야 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잘 안 사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건 가죽 시트 없는 것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승차감 기대가 이제 조금 이런 말씀드리면 좀 뭐하지만 약간의 싸구려 부품, 조금 이제 원가 절감된 부품들이 조금 사용됐기 때문에 승차감은 이제 묵직한 느낌이 아니라 조금 이제 약간 도로 사정이 안 좋으면은 좀 막 이제 피로감이 온몸으로 올라오는 느껴지는 뭐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고, 그리고 다른 이제 준준형 대형차에 비해서 냉각수, 누수 되는 경우도 가끔 있고, 이따가 이제 제가 매물 골라놓은 게 몇 개 있기 때문에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미션, 냉각수, 누수나, 냉각수는 물 종류이기 때문에 누수라고 하고, 누유는 기름 종류이기 때문에 누유라고 합니다. 미션, 누유, 주의. 그 다음에 경차 특성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기량 자체가 작기 때문에 이런 이제 배선, 이런 전기 개통, 이런 부분도 조금 이제 사이즈가 작게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건지 몰라도 에어컨만 틀어도 차가 이게 더 떨고 그런 점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 차량은 장점만으로 사는 차다. 요게 굉장히 중요하고 요거는 알아도 어쩔 수 없다. 요게 중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 구매하시기 좋은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블루투스 모양이 여러분들 이제 화면에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여기 부분 이게 블루투스 모양이에요. 좀 이제 클로즈업해서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여하튼 이렇게 똑같이 생긴 오디오라고 하더라도 요 마크가 블루투스라고 영문으로 안 써져 있는 오디오는 블루투스가 장착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빨간색 동그라미 여기 안에 있는 이 버튼이 아까 말씀드렸던 전동 접이식 사이드 미러를 자동으로 열고 닫는 버튼입니다. 낮은 등급은 요거 자체가 없거나 조금 꽉 차게 이거를 안 나오게 요만큼 이렇게 사진을 찍어요. 그래서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있으면 여기까지 사진을 찍었겠죠. 근데 없으면은 없는 거다 그냥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이드 미러 요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거. 그리고 핸들 열선도 등급이 좀 중간이나 그 이상 정도 돼야 들어가지 낮은 등급에서는 없을 수 있다라는 점 아시고 가셨으면 좋겠고, 진짜 낮은 등급은 심지어는 이 시트에 열선조차도 없다. 겨울에는 그냥 히터로 버텨야 된다 라는 거를 아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깡통일 모양인데, 이거는 이제 옛날 택시에 들어갔던 이제 검정색 이것만 있으면 너무 없어 보이니까 이제 위에다가 뚜껑식으로 씌운 거예요. 이게 두 겹인 거죠. 이거 하나에 요거 뚜껑, 요거. 그리고 좀 이제 약간 중간 등급 정도 되면은 요런 휠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연식이 좀 이제 11년, 12년 정도 됐을 때 럭셔리 급에만 들어가는 플라워 모양의, 꽃 모양의 플라워 휠이 들어가고, 이 위에 거는 뭐 트렌디, 좀 이제 좋은 상위 트림에 좀 들어가는 알루미늄 휠 이렇게 들어갑니다. 요즘 나오는 스타일 다이아몬드 커팅 휠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조금 이제 요즘 트렌드에 맞는 그런 휠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등급에 따라서 휠 모양이 다를 수 있다는 점도 모르시는 분은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물을 고르실 때 제 여기 위에 클린카즈.com 여기 사이트에서 보실 때 옵션 정보란을 보시고 차를 고르시는 경우도 있는데, 보시지 마십시오. 아예 모든 차를 이 상세 옵션 정보란을 아예 보시지 마십시오. 왜냐면은 딜러들이 하나 찍는 거를 좀 귀찮아할 때도 많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대충 찍는 분위기거나 안 찍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옵션은 사진에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능 점검 기록부 보실 때는 처음에 제가 보는 방식인데요. 처음에는 검사 날짜가 이렇게 지나 있는가, 이렇게 지나 있으면은 해달라고 하면 해줍니다. 아무리 조금 싸가지 없거나 조금 안 좋은 딜러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명백히 지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거 해달라고 하면은 여기 매매단지 앞에 가시면은 다른 데보다 싸니까 글로 가시겠어요? 라고 해갖고 그쪽에서 싸게 딜러 돈으로, 이 차를 소유하고 있는 딜러 돈으로 해줍니다. 여러분들 이런 부분도 잘 안 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차는 침수차라고 명백히 이제 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 자, 이렇게 침수로 돼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는 보시면 안 된다 라는 거를 강조해 드리고 싶고, 렌트 이력 있는 경우는 이제 경차치고는 흔치가 않기 때문에 다른 차면 모를까 요 모닝 같은 경우에는 렌트 이력이 없는 게 좀 기분이 조금 좋다. 굳이 렌트 이력 있는 거를 억지로 이거는 왜 렌트 이력이 있고 좋을까 안 좋을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그냥 렌트 이력을 그냥 없는 것만 보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리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9번 앞 지지대, 그리고 여기 밑에 18번 뒤 지지대, 여기 앞 지지대 안쪽에 뭐가 있으면은 굳이 이렇게 안쪽에 뭐가 있는데 소개해드려야 될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개 그냥 꺼버려요. 근데 이거는 이제 고치는 거를 보신 분들은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는 좀 경미하다라고 해서 금액을 억지로 좀 낮춰서 봐야 될 때는 가끔 보기도 합니다. 근데 아무것도 X도 없고 W 판금 용접도 없는 차가 속은 편하겠죠. 기분은 좋겠죠. 그래서 안 건드린 차를 조금 더 선호하긴 하는데 9번과 18번 안쪽에 뭐가 있으면 저는 그냥 꺼버리고 이 겉에 조금 이렇게 있는 거는 손님분께서 금액이 좀 약간 억지로 보셔야 될 때는 저도 좀 억지로 보는 편이긴 합니다. 안 좋을 확률보다는 좋을 거를 기대를 하면서. 근데 9번과 18번 이 안쪽에는 굳이 안 본다. 그냥 꺼버린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은 다 양호라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다 양호라서 웬만해서는 찍어 놨겠죠. 근데 이 양호와 이제 불량 미세누 이 중간쯤에 애매한 부분도 이 양호로 찍어놨을 수가 있다라고 해서 참고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이 중간에는 왜 비어있냐라고 물어보시는 경우도 많은데 이건 수동이 아니니까, 자동이니까 이렇게 비어져 있는 겁니다. 이 밑에도 여기 비어져 있는 부분은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안 적었을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은 내용이 길어요. 뭐 특별한 내용 아니고 중고차는 2019년 6월 1일부터 성능 보증 보험을 내야지 차에 혹시라도 여기 성능 기록부에 해당하는 이 부위들이 문제가 있으면은 요것만큼은 웬만해서는 해줍니다. 진짜 명확하게 문제가 있다면. 근데 예전 같은 경우에 차가 문제가 있었을 때 지방에 계신 분들이 그 구매하셨던 그 매매단지에 붙어있는 성능장으로 갖고 오셨어야 됐는데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좋은 딜러는 뭐 어떻게 전액은 아니더라도 절반이나 뭐 일부분이라도 소비자분과 원만하게 이제 되는 경우도 있는데, 여하튼 예전에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요즘에는 지방 예를 들어서 창원이나 부산이나 대구에서 차를 뭐 탁송을 받든지 구매해 가셨든지 거기서 잘 타고 계셨는데 갑자기 한 달 30일 2,000km 안에 보증기간은 여기 비어져 있긴 한데 보증기간은 이제 30일 2,000km 이내거든요. 타시다가 문제가 있으면은 해준다라는 금액을 이제 2019년 6월 1일부터 법적으로 제도화가 돼갖고 요걸 돈을 내시고 해당 지역에서 하셔야 되는데 이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의무화이기 때문에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시고 하시면 좋겠고, 등록세 취득세는 경차나 웬만해서는 안 나옵니다. 연식이 2020년, 2021년이 아니고서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들어온 날짜가 중요하다라고 해서 이게 한 2달 정도 지나면은 굳이 안 팔린 이유가 있지 않을까, 왜 봐야 되지? 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깔끔하지도 않고 방전이 돼 있을 확률도 좀 크고 먼지도 좀 많이 있는 상태로 관리가 안 됐을 확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가 이렇게 뒤에 썬팅이 이렇게 떠 있지 않습니까? 기포들이 이렇게 차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보시게 되시면은 10중 8구 한 대 더 보고 싶다, 다른 차 보고 싶다 이렇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요거는 사실 5만원이면은 5만원 이내로 교체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그것보다는
차 내부를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다른 부분은 돈 안 들어가는 차는 중고차가 없어요. 이 차 연식이 지금 2013년식이거든요. 지금 8년 정도 됐기 때문에 79,000 정도 탔기 때문에 너무 좋은 조건을 기대하시면 안 되고, 아쉬운 거 하나 정도, 뭐 2개 정도는 안고 가셔야 된다. 금액에 맞춰서 구매하실 확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고급 승용차와 키로수를 똑같은 마음으로 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짧게 보셔야 됩니다. 원가 절감된 부품들이 많이 사용된 차기 때문에 제가 희망하는 키로수는 적어도 7만, 8만 키로 이내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좀 5만 키로 이내로 보셔도 조금 이제 오버하는 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장거리 위주로 만든 차가 아니기 때문에 단거리 위주로 키로수들이 많아요. 다른 준중형이나 중형차에 비해서 찾아보면 대수가 많은데 금액이 550, 600 이렇게 비싸게 보이실 수도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정상이실 수도 있어요. 500에서 550 사이로 구매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실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많을 수가 있는데, 많은 분들께서 딱 500, 더군다나 500에 매도비, 수수료, 뭐 성능 책임 보험료까지 다 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은 400 초로 봐야 되거든요. 초중반? 그러면은 골치 아프죠. 좀 빡빡해요. 그러면 키로수를 억지로 좀 올려야 되고, 아쉬운 점이 조금 뭔가 하나둘 생기게 되고,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은 너무 또 이게 450이라고 했다고 딱 450이라기보다는 차값만 500까지 보시면은 나쁘지는 않다. 550까지도 오바는 아니다. 그게 적정 시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차 특성상의 점화 플러그, 미미 아니면 배터리 전압이 좀 딸려서 차가 떨릴 수도 있어요. 냉각수 누수로 인한 엔진 변형 등 영향이 이제 있을 수가 있고, 심한 경우에는 엔진이 붙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누수 부분, 냉각수가 좀 충분한지, 색깔이 괜찮은지 그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브레이크 오일이야 조금 이제 안 좋으면은 갈면 되는데, 그거는 바로바로 약간의 단지 내에서 브레이크를 밟음으로써 밀리는지 안 밀리는지 그런 거 볼 수 있겠는데, 냉각수는 좀 큰 부분입니다. 냉각수 누수되는 경우가 2011년, 12년, 13년, 14년 이 사이에 조금 빈번하기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가격을 낮게 보면은 조금 이제 당첨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탈락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너무 경각심을 갖고 보셔서도 안 되지만, 너무 긍정적으로 낮은 금액대의 차를 좋은 쪽으로 희망적으로 해석해서 낮은 금액에 좀 상품화가 잘 돼 있는 차도 있지 않을까? 상품화는요, 문제가 당장 있어 보이는 부분만 합니다. 그조차도 안 하고 상품화 끝내는 경우도 많고 하기 때문에 잘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액을 400 이하로 보시면은 골치 아프다라는 거예요. 물론 괜찮을 수도 있겠지만 그 희망을 갖고 추천해드리지는 못할 거고, 경험상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매매단지 방문하시면은 딜러 전산의 환경 설정으로 이제 금액을 올릴 수가 있어요. 5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그래서 시세 공부를 꼭 하시는 게, 중고차 뭐 이제 뭐가 단점이고 뭐 그런 거 연구하시는 게 아니라 환경 설정, 딜러 전산 보여달라고 하시고 환경 설정으로 금액 조작했는지 안 했는지 그 부분을 꼭 보여달라고 하시는 게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환경 설정이 빵인 거를 봤다고 하더라도, 0인 거를 봤다고 하더라도 0인 거를 봤다고 하더라도 한두 대만 금액을 미리 그 차주를 모르더라도 전화해갖고 이거 손님 오셨는데 이거 웬만하면 진행할 테니까 50만원만 올려주세요, 100만원만 올려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환경 설정 빵이라고 하더라도 시세 공부가 안 돼 있으신 분들 미리 희망하시는 그 450에서 550 사이에 조금 주요 차들을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들어온 날짜도 얼마 안 됐고, 그 다음에 누유 부분도 없고, 사고도 이 정도면 괜찮고 하기 때문에 이 차 좀 볼만하지 않을까? 이민용 팀장 영상을 좀 많이 봐서 나도 좀 배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차들 한 10대 정도? 5대에서 10대 정도 이렇게 찍어갖고 가시면은 어차피 그 딜러가 보는 눈도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그 매물을 똑같이 보여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분명히 480으로 봤는데 여기서는 530이네? 그거는 일부러 딜러가 올리진 않거든요.
그 차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거는 50만 원이 분명히 단위도 50만 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올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 매물 찍어 놓은 거 제가 이것도 한번 봤는데 이것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라고 하면은 찍어 보겠죠. 그러면 50만 원이 그 차도 올라가 있는 거예요. 뭐지? 그러면 이민용 팀장이 장난치는 건가? 이 사람이 장난치는 건가? 혼란이 와요. 근데 제가 제 사이트 클린카지.co에 여기에다가 다른 딜러도 볼 수 있는데 뻥치지는 않아요. 절대로. 예, 제 말 더듬는 게 아니고 뻥치지 않습니다. 절대. 딜러 전산 금액 그대로 올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딜러는 이거를 보여달라고 해도 저거를 보여달라고 해도 다 50만 원이 비싼 거예요. 그러면 환경 설정으로 금액을 올린 거겠죠. 50이든 100이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님 봐가면서도 눈탱이 치지만 좀 그냥 오늘은 치고 싶을 때 눈탱이 치고 싶을 때 치는 딜러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어요. 유튜브를 하더라도요. 허위 매물을 도와주는 딜러, 도와줬던 딜러 예전에 미도카라고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이제 허위 매물 당하시는 분들 도와주고 뒤에서 또 어느 정도 한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눈탱이 치고 하는 딜러가 이제 좀 걸려갖고 유튜브도 채널 닫고 이렇게 상사분도 닫고 이렇게 한 일화가 있어요. 작년인가? 네. 여하튼 유튜브도 믿으시면 안 되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카페, 인터넷 사이트 다 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영상 그 제일 말미에 제가 이제 파이낸셜 뉴스라는 이제 언론사가 있어요. 아실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다가 이제 배너가 있어갖고 봤는데 이거 딱 봐도 허위매물 사이트 뭐 경매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클릭을 해갖고 보니까 실매물은 실매물인데 있는 매물인데 바로 제가 이제 뭐였지 GV70이었나 G70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700 얼마로 올려놨나 그랬을 거예요. 그 영상 말미에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모자이크 없이요. 5,500 얼마짜리를 아마 GV70이겠네요. 5천만 원대면은 G70은 아닐 것 같고 G70 신형인가? 여하튼 아직도 있어요 허위매물. 그러니까 시세 공부 꼭 하셔야 됩니다. 그냥 믿고서만 전화해갖고 그 있는 거 맞아요? 있다는데? 그러면 있다고 하지 없다고 하겠습니까? 사기칠 사람들이. 그 허위매물 예전에 보신 분들 전화 오는 거 보면 꼭 아니 전화해보니까 있다는 거예요. 참나 어이가 없어서. 그래서 왜 그런 거냐 또 물어봤죠. 뭐 이렇게 그 사람이랑 얘기했던 부분을 쭉 나열하는 거. 그러면은 제가 없어요 라고 하겠죠. 그러면은 그 소비자분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계속 그 딜러가 했던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있다고 좀 얘기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처럼. 없어요. 확실히 없습니다. 구매할 금액대에 구매할 만한 차량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핸드폰으로 이제 캡처하시던가 그 모르시면은 이제 사진 찍어 두시던가 그렇게 해 주십시오. 내가 봤던 금액은 450이었는데 왜 똑같은 넘버 그 메모리 차가 500으로 여기선 돼 있는 거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차 그 이런 거를 꼭 이상하게 생각하시고 그냥 또 뭐 보여준다고 하면은 뭐 정직하게 해드리겠다 뭐 이렇게 말 바꾸고 한다고 하더라도 표정 하나 안 바뀌는 것처럼 보이실 거예요. 그냥 나오십시오. 그냥 택시 타고 집에 가시던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괜히 거기서 차 더 보시고 구매하지 마십시오. 신차 엔진 미션 보증 기간은 5년에 10만 킬로입니다. 소모품은 3년에 6만 킬로까지예요. 중고차는 짧습니다. 30일에 2천 킬로인데 이제 9년이 안 지난 차 같은 경우에는 20만 킬로가 안 넘은 차 같은 경우에는 8만 원 추가 시에 16개월이 아니라 6개월 정도 연장이 또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불필요한 금액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필요한 금액인 것 같기도 한데 8만 원인데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긴 드는데요. 차라리 수리비가 나오면 8만 원에 보태서 내가 수리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사실 더 많긴 합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거는 이제 저 같으면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중고차를 안 했었고 소비자 입장으로서는 이게 좀 아깝기도 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냥 8만 원 더 비싸게 샀다 생각하고 내는 게 좀 홀가분하지 않을까라는. 왜냐면은 전에 이게 아무래도 명색이 새 차가 아니라 중고차인데 내가 잘못하지 않은 큰 부위가 문제가 생기면은 공짜로 해준대요. 이거를 드러났기 때문에. 근데 예를 들어서 냉각수 때문에 엔진 변형 와갖고 엔진 보어링 뭐 100만 원,
미션 누유 때문에 못 봤던 부분이 뭐 이제 나와갖고 미션 수리하는데 60만원, 100만원, 80만원 이렇게 나와버리면 그냥 8만원 주고 이미 했기 때문에 관리 안 하고 솔직히 6개월 지나고 차가 문제가 생기면 솔직히 구매하셨다가 6개월 동안 관리를 안 하시는 분 책임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구매한 지 한 달 딱 지났는데 문제가 생기면 이거 좀 약간 억울한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내는 게 나을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다라는 점은 이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소비자분들의 이제 선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차로 살까, 중고차로 살까, 엔카에서 살까, K카에서 살까, 매매단지에서 살까 고민하시는 분들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정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엔카에서 사고 싶으신 분들, 이제 저 같은 이제 유튜브 딜러라고 하더라도 신뢰 못 하시는 분들, 아무도 믿지 못하겠다. 인천, 뭐 수원 다 똑같다. 불안해서 난 엔카에서 살래라고 하셔도 그 딜러예요. 그냥 일반 중고차 매매단지 딜러가 엔카에다가 광고비 내고 광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 난 요즘에 야구 보니까 K카 광고 많이 나오던데 팔 때는 헤이딜러고 살 때는 K카 조금 비싸도 돼. 뭐 비싼지 싼지는 모르겠어. 뭐 설마 엄청 비싸게 팔겠어? 그냥 눈탱이 맞는 거 기분 나쁘니까 그냥 K카에서 사는 게 누가 어디서 샀냐고 물어봤을 때 K카라고 했으면은 다 수긍하는 눈치고 K카에서 살래 라고 하는 것도 정답일 수 있겠고, 매매단지에서 좋은 딜러 만나셔갖고 좋은 가격에 사면은 요것보다 조금 싸거나 똑같을 수 있거든요. 더 비싸지는 않아요. 만약에 시세대로 사신다면. 단지 이제 수수료 나오니까 뭐 좀 별로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사나 똑같을 수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사는 게 낫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편하신 대로 선택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장단점이 있어요. 뭐 엔카만 얘기했는데 KB 차차차가 될 수도 있는데, 엔카나 KB 차차차는 물론 이제 실매물이 위주긴 하겠지만 작업 매물도 많단 말이에요. 싸게 올려놓고서 차 깨끗하게 광택해놓고 차 괜찮다고 포장을 해놓는 거예요. 근데 가보면은 차는 있어요. 근데 차가 안 좋대요. 내가 딱 봐도 뭔가 먼지 쓸어있고 차가 안 깨끗해. 그리고 어디 뭐 문콕도 있고 스크래치도 있고 썬팅도 뭔가 안 돼 있는 것 같고, 여튼 썬팅은 뭐 제대로 돼 있다고 쳐도 깨끗해도 차가 막 떨고 엄청 떨고, 뭐 에어컨도 좀 시원찮고 좀 소리도 좀 별로고 라고 하신다고 한다면 다른 차로 유도가 돼서 눈탱이 당하실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엔카 작업, KB 차차차 작업, 보배드림 작업 하는 딜러들이 아직까지도 안 망하고 꾸준히 연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구매하시는 분들의 이제 사례를 살펴보면은 유형이 어떠냐. 사모님께 이제 사주실 때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남편분이시라고 한다면은 사모님은 저를 몰라요. 그럴 때는 이제 어디로 가냐, 뭐 인천 가지 마라, 뭐 이런 얘기 들었기 때문에 여보 잘 보고 가는 거 맞아? 가서 뭐 나한테 얘기하고 사. 뭐 이렇게 되면은 오셔서 고생만 하시고 못 사고 가시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오시는 분들, 적어도 같이 오시는 분은 제가 어떤 사람인지 유튜브로 어떻게 했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은 조금 같이 저를 봐주시고 오시는 분께서 조금 덜 고생하실 수 있다. 나는 알겠어. 나는 이거 사도 되는 건 알겠는데 왜 그래? 여보, 스파크 모닝은 너무 여자 거 같은데 스파크, 왜냐면 여자 거 같아갖고 무시당하면 안 되잖아. 스파크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이거 갖다가 저거 하면요 결정장애가 올 수 있고, 차를 요것만 3대 보는 게 낫지 요거 2대 요거 2대 4대를 보면은 뭐가 뭔지 뭐가 더 사고 싶은지. 막상 스파크를 봤어요. 근데 스파크도 뭐가 난 것 같지 모르고 오늘 못 사겠다, 좀 더 고민해 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차종만 결정을 해서 한 차종 시세 공부하기도 편해요. 2개로 나눠지면은 캡처해야 될 부분도 많고 좀 골치 아파집니다. 남기려고 하는 나쁜 딜러들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드님한테 이제 사주실 때 결정권이 아빠한테 온전하게 100% 다 있다라고 하면은 혼자 오셔도 되는데, 아드님은 다른 데 학교 가거나 회사 때문에 같이 못 오시는 거예요. 근데 아빠 혼자 왔는데 아들의 입김이 셀 때, 그럴 때는
아버님께서 쩔쩔매시는 경우, 아빠 어떤 차인데 사진 좀 보내주면 안 돼? 뭐 이렇게 해갖고, 아니 자기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닌데, 근데 더군다나 또 자기 돈이래. 아들 돈으로 사는 건데 아빠가 시간이 돼갖고 오신 거래요. 이런 경우에는 더군다나 아들 돈이다 이러면 결정이 안 되실 확률도 40%에서 60% 사이 정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정권이 누구한테 있는지, 아드님은 유튜브를 통해서 저를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이런 것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 저 말고 다른 데 가시더라도 뭐 K카를 가셔도 골치 아프실 수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대화를 웬만큼 끝내놓고, 진짜 끝났다, 너 나한테 딴소리 하지 말고 내가 가서 꼼꼼히 보고 할 테니까 웬만하면 다 중고잖아, 뭐 조금은 뭐 있겠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일단은 색깔 무슨 색 원해? 1지망, 2지망, 3지망까지. 거기에서 3지망 뭐 흰색, 검정색. 흰색은 싫어? 뭐 검정색 아니면 쥐색? 오케이, 좋아.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뭐 베이지 색깔이 좋아? 흰 색깔이 좋아? 흰색? 오케이, 좋아. 알겠어. 내가 가죽 시트 있는 거, 그 다음에 전동 접이식 사이드미러 있는 거 내가 해줄 테니까, 야, 웬만하면 같이 가자. 시간 안 되냐? 일요일날. 일요일도 제가 일이 없으면 쉬긴 하는데, 웬만한 그 손님분께서 어쩔 수 없이 일요일밖에 시간이 없다 하시면은 일요일도 근무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이제 구매하시는 분들, 같이 오시는 분들께서 좀 이제 어느 정도 지식이 아예 없으신 상태로 오시게 되시면은 같이 이제 사주시는 분, 대신 와주시는 분도 골치 아프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뭐 친구나 아니면은 친척도 마찬가지, 아는 형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차값에 들어가는 비용은 차값 외에 등록세, 취득세는 경차에는 안 들어가요. 근데 연식이 2020년, 2021년은 조금 몇천원, 만원 이내, 만원 전후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경차 면제 프로그램이 옛날 거 2019년 이전 거는 아마 다 빵원일 텐데 최근 연식은 조금 나오는 걸로 또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확실하게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만원은 안 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그리고 매도비는 이제 33만원 이하로 받는 데는 거의 없고요. 보통은 33만원 받는데, 비싼 데는 36만원대도 본 것 같아요. 얼마 33만원이나 36만원이나 35만원이나 뭐 2, 3만원밖에 차이 안 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참 큰 문제입니다. 제 생각으로. 왜냐면은 여기서 올리는 게 먹힌다 싶으면은 다른 상사도 덩달아 따라하는 분위기가 되고 하면은 도미노처럼 따라할까봐 걱정이에요. 지금 매도비 33만원도 제가 봤을 때는 비싸요. 많은 분들께서 매도비는 그 이중으로, 저 같은 알선 딜러 같은 경우에는 골치 아픈 부분이거든요. 소비자분들께서 그냥 이거는 매도비이고요. 매도비는 뭐예요? 라고 하면은 매도비는 수도권 전체에서 다 받는 금액인데요. 어떻게 보면 차값의 일부라고 볼 수도 있고, 예전에는 작았던 부분이 지금은 이제 커졌고, 그 다음에 상사 운영비, 그 다음에 마당비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알아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몰랐어요 라고, 매도비는 전혀 몰랐는데 그러면 얼마 더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 이제 상심하시는 경우가 또 많기 때문에, 매도비 옛날에 17만원, 13만원, 3천원 뭐 이럴 때가 너무 그립다니까요. 그 정도는 좀 어느 정도 되는데, 이게 너무 단기간에, 삽시간에 5년 만에 너무 올랐어요. 5, 6, 7년 만에. 물론 5, 6, 7년 전에도 있긴 있었는데, 그전에 안 받는 데도 있었는데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저는 33만원은 이미 인천, 부천, 김포, 수원, 용인 다 거의 33만원은 기본적으로 통일이 되고, 어떤 상사는 개별적으로 저쪽 어디 매매 단지인지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 거기는 전체적으로 얼마 받아라 라고 얘기했다는데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매도비는 33만원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미 가파른 속도로 너무 빨리 올랐기 때문에, 한 5년은 33만원으로, 5년은 적어도 물가 상승률을 계산했을 때 이건 너무 빨리 오른 거예요. 33만원으로 5년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는 제가 매도비 35만원 받는 상사를 적어놨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 상사 거는 절대 아무리 상태가 좋아도 팔지 말 것이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이렇게 딜러들이 팔아주는 분위기가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어려운 건 알겠고 한데,
그 2만원, 3만원 때문에 인식이, 그리고 알선 딜러하는 딜러 입장으로서도 기분이 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33만원은 전체적인 분위기이기 때문에 뭐 제가 혼자 뭐 없앱시다, 뭐 줄입시다 라고 해도 계란으로 이제 바위치는 격이고, 알겠어요. 없애지는 못하는 거 알겠는데 33만원 이상은 안 올라갔으면 좋겠다. 오죽 하면 이런 생활을 하겠습니까? 제가 힘이 없지만 그래도 미약하나마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뭐 몇천 분, 몇만 분께서 이제 보시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꾸준히 한번 외쳐볼 생각입니다. 수수료는 부동산 복비처럼 저한테 주시는 차 골라주는 비용, 그 다음에 이전 그 다음에 등기 발송 뭐 등등해서 제가 차 봐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 몇백 대의 차 중에서 차량을 선정해드리고 하는 명목으로 받는 부분입니다. 그냥 대충 골라드리지 않아요. 욕 먹지 않을 차로, 제 이미지 안 좋아질 그런 차는 소개해드리지 않는 그런 느낌으로 하고 있고, 이거를 이제 저는 엄청 많다고는 생각은 안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에 문제가, 이거를 구매하셨다고 했을 때 차량에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조금 이제 일정 부분 지원해드리던가, 가끔 와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부분인데 보증이 안 된대요. 그럴 때는 상당히 지원해드리는 경우도 있고, 그게 1년에 2건 정도 있고, 나머지는 좀 소소하게 지원해드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능 책임 보험료는 보통 한 5만원 넘지 않고요. 한 키로수에 따라서 또 달라지긴 하는데 2만원, 3만원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경정비는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데 엔진오일, 미션오일, 냉각수, 브레이크오일, 브레이크 패드, 타이어 정도 중에 하나, 2개 정도는 하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밖에 장착비, 블랙박스라든가 내비게이션이라든가,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아니더라도 후방 카메라만 룸미러에 따로 장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장착비라든가 썬팅, 이 정도는 이제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예산에 조금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셔야지, 너무 500만원에 딱 맞추고, 보험료도 이제 어리신 분들 만 26세 미만은 250 정도 나오거든요. 자차 포함해서.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갖고 공동명의 하시는 경우가 좀 많긴 많은데, 여하튼 그것까지 얘기하면 좀 길어질 것 같고, 여하튼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작지 않으니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 들어갈 수 있다. 보험료도 예산에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뭐 이것저것 다 하면은 뭐 450짜리를, 얘를 500짜리를 만약에 샀다고 칩니다. 그러면은 이전비 안 들어가니까 매도비 33에 수수료가 좀 애매해요. 지역에 따라서 해야 될 것 같은데 500 정도면 인천 안에서 구매하시면은 뭐 한 30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 요즘에 올해부터 조금 이제 오르긴 했거든요. 30만 갖다가는 조금 너무 이제 저한테는 몇 대 못 팔 때는 진짜 손가락 빨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죄송합니다. 여하튼 33만원에 수수료 대충 30 기준 잡고, 30에서 35니까 그냥 35 잡을게요. 성능 책임 보험료 대충 3만원 느낌으로 잡고 하면은 다 해서 571만원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뭐 썬팅이나 아니면은 브레이크 패드라든가 브레이크 오일 내지는 뭐 이것저것 들어간다라는 거를 추측으로 봤을 때 후방 카메라 없으면은 후방 카메라 뭐 이것저것 해서 대충 타이어 이쪽에 30 잡습니다. 그러면은 500짜리를 샀을 때 경차 같은 경우는 이전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대충 600만원 정도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보험료는 만 29세 정도 되시면은 한 자차 포함해서 90만원 느낌으로 나오시지 않을까 싶고, 만 26세 미만은 250, 270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40대 분들은 대충 60, 40 경력에 따라서 뭐 30 나오시는 경우도 있으실 수 있고,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느낌으로 그냥 대충 감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대충 보험료 연령에 따라 경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계산에 조금은 이제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또 노하우를 설명해 드리자면요.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있는 차를 고르느라
차 대수가 이제 한 70대 정도 볼 수가 있는 상황에서 내비게이션 블랙박스를 있는 차를 고르려고 해봤더니 15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블랙박스 내비게이션이 없는 차가 좋을 수 있을 그 70대라는 그 넓은 확률이 대폭 줄어듭니다. 그리고 쓸데없이 싸지 내비게이션 싸구려 껴놓고 블랙박스 좀 이제 옛날 거인 거를 모르시고 비싸게 잘못 고르시는 경우를 노리는 딜러분들도 가끔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비게이션 이 모닝 같은 경우에는 없는 차가 더 많아요. 블랙박스는 가끔 있는 경우도 많긴 한데 차라리 없어도 그 조건을 그냥 싹 삭제하시고 있으면 땡큐고 삭제를 하시고 그냥 대수를 좀 넓혀서 보자고요. 그렇게 해서 키로수 그렇지 않아도 키로수 맞추고 금액 맞추는 것도 어려운데 그렇기 때문에 내비게이션 블랙박스는 고집하지 마시고 연식도 크게는 고집하지 마시고 키로수가 연식은 좀 무시합니다. 키로수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키로수를 좀 중요시 여기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고 어차피 생긴 거 똑같잖아요. 연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키로수가 중요합니다. 100% 확실하게 고를 차 대수를 확 줄이지 마십시오.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없는 차가 키로수가 더 좋고 사고 부위가 줄어들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렸고요. 썬팅 여부, 외부 큰 스크래치는 요 사진에서도 대충 이 밑에 먹은 거, 이 사이드미러 깨진 거는 잘 안 보입니다. 썬팅 빛 바래진 거, 약간 보랏빛, 뭐 갈색 이렇게 바래진 거 보입니다. 그리고 라이트 나오고 안 나오고는 이거는 다 다 들어오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켜놓은 건데, 라이트 안 켜놓은 차가 더 많아요. 그래서 라이트는 직접 봐야 되고, 이거는 어차피 전구 하나만 갈면 되기 때문에 많이 나오진 않은데, 뭐 올류 소렌토, 더뉴 소렌토 같은 HID 이런 거는 램프 하나만 봐도 뭐 8, 9만 원 할 수도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쿠팡에서 7만 원에 두 짝을 구매해서 제 아는 형님께서 이 범퍼 내리고 해야 되더라고요. 라이트를 떼고 이렇게 해야지 작업이 좀 수월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공인비 5만 원 드리고 해서 한 짝당 6만 원 느낌으로 했죠. 12만 원 들어갔으니까. 그런 건 비싼데 이거는 전구 하나 갈면은 친한 공업사에서는 공짜입니다. 그냥 이제 엔진오일 교체할 때 이게 전구 그냥 넌지시 약간 능글능글하게 이게 전구 하나는 그냥 갈아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하면은 뭐 이 정도 해드릴게요. 그냥 조금 이제 좋아하진 않아도 해줄 수 있는 그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옵션 정보를 보지 마시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들어온 날짜가 얼마 안 된 차량이 깔끔한 확률이 높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오래되면 오래된 이유가 있을 확률이 높다. 모든 버튼과 장치들을 여러분들께서도 에어컨 틀어보고 히터 틀어보고 열선 틀어보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와이퍼 작동해보고 창문은 무조건 다 내려봐야 됩니다. 이게 구매를 하려고 할 때 안 내려보게 되면은 이게 고장나는지 안 고장나는지 모르는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원래부터 고장났으니까 구매하고 나서 작동을 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차를 원래 갖고 있던 딜러가 이게 갖고 나가서 문제 있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전 못 해드려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안 팔린 상태로 해달라고 하면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동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작동을 해보셔라 라는 거를 적극적으로 권장해 드리겠고요. 그리고 창문 라이트 깜빡이 뭐 와이퍼 다 해보셔야 되고 클락션도 깜빡하실 수 있습니다. 클락션 고장났을 수도 있으니까 어떤 차는 클락션 누르니까 시동이 꺼지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우스갯소리로. 진짜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락션도 해보시고 그다음에 에어컨 히터 작동해보시고 핸들 리모컨 있으면은 이 부분도 다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성능은 확률적으로 문제가 있을 확률보다는 제가 이제 걱정을 많이 드려서 그렇지 문제가 없을 확률이 사실 압도적으로 거의 뭐 여러분 걱정보다는 8, 90% 이상의 그런 느낌으로 좋을 확률이 훨씬 큽니다. 근데 금액을 낮추면 낮출수록 확률이 좀 줄어들긴 합니다. 고쳐야 될 부분이 좀 있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중고차는 확률을 점점 좋게 만들어 나가는 거거든요. 저도 600만 원대 올류모닝을 구매하시는 것보다 차라리 440, 470 이 사이에 차를 구매하셔서 수리비 나오면 그만큼 하면은 오히려 돈이 더 적게 들어갈 거예요. 적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성비를 잘 생각을 해보시고
어차피 내가 비싸게 사면은 수리비가 아예 빵 0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관리 안 돼 있으면은 또 당장 깨끗해 보여도 수리비가 나오는 게 중고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좋은 쪽으로 보시는 것도 권장하지 않고요. 딱 그냥 중간 정도의 한 450에서 500초 이 정도가 저는 좀 권장할 만한 올류모닝에 금액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이제 그 10년간의 제 경험으로 보아서 450만원 또는 색깔 키로수 옵션 다 잡으려면은 500 초중반 또 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은 적당히 소소하게 만족하실 차량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시세로 올류모닝 이제 한 100만원, 200만원대, 그 다음에 그냥 모닝 이것도 100 중후반부터 시작, 마티즈 크리에이티브 200에서 한 350 정도, 350 이상 가면은 이건 눈탱이일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조건에 따라서 비쌀 수도 있겠지만, 스파크랑 똑같습니다. 거기 생긴 게 똑같습니다. 그 뉴모닝, 이 이제 물론 200만원 선도 있겠지만, 좀 제가 제 주변 지인, 가족, 소개해주고 싶은 금액대는 보통 300만원 선에 이제 주요 포진이 되어 있고, 딱 400 전후로 보시려고 하시면은 스파크도 애매한 것 같아요. 이제 LS의 조금 약간 깡통 같은 느낌의 조금 이제 후질근한 느낌이 조금 들면은 한 350, 400초 이렇게도 나오는데, 사고 싶을 만한 스파크 같은 경우에는 400 중반도 좀 이상하게 조금 비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류모닝의 이 특징을 강력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제 수요가 많습니다. 그리고 공급도 수요보다는 조금 이제 딸리는 것 같긴 한데, 수요가 더 많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공급도 다소 원활합니다. 팔릴 만한 차는 금방 팔리고, 매입하고 나서 이제 손해보기 좀 어려운 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맨 앞에 화면으로 넘어왔고, 이거를 내려서 이제 매물 한번 볼 텐데요. 요 470만원으로 이제 구매를 하시는 게 아니라 딜러 전산 환경 설정 0인데요. 요 금액으로 구매하시는 게 아니라 약간 깎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썬팅이 좀 안 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고, 뒷자리는 엄청 깨끗하고 했는데 핸들 리모컨이 비어져 있으니까 블루투스도 없구나. 핸들 리모컨이 있고 통화 버튼이 있으면 블루투스가 있구나. 이렇게 유출할 수가 있겠고, 이렇게 사진이 잘렸습니다. 버튼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전동 접이식 사이드 미러 요거 버튼이 없어서 요거는 제가 권장할 만한 차는 개인적으로 엔진 미션 굉장히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옵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받고, 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전동 접이식 사이드 미러 버튼이 어디서 보였던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안 보입니다. 지금 핸들 리모컨 없어요. 470에 45,000 그리고 12년식의 13년형입니다. 색깔은 선호도가 엄청 높은 베이지 색깔이고요. 휠은 요 휠입니다. 좀 이제 인기가 없을 수가 없는 휠이고 한데, 블루투스 마크가 없어요. 핸들 리모컨도 막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렇게 해서 봤었고, 사고 깨끗했습니다. 뭐 없었고, 밑에도 특별한 내용 없었고, 들어온 날짜 괜찮았습니다. 요거를 또 봤더니 이거는 조금 가격이 약간 있는 건가 봤는데, 연식이 14년형이에요. 색깔은 베이지색도 아니고 흰 색깔이고 4만 키로수 굉장히 좀 마음에 들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있었는데 아마 이 버튼이 있는 걸로 보아 블루투스가 원래 되는 건데 이제 오디오 내장형일까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내비만 껴놓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엉뜨 있고, 그 다음에 핸들열선 있고, 휠도 깔끔합니다. 블랙박스도 있고, 이게 530인데 이 금액에서 아마 조금 깎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좀 깔끔하지 않았나 싶어서 성능을 봤더니
검사 날짜가 2018년 이렇게 돼 있는데 너무 지나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한번 실제로 원부조회나 이렇게 확인해보면 금방 나오기 때문에 조회해보면은 갱신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바뀌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봐야 됩니다. 튜닝, 렌트 없고요. 그 다음에 사고도 부분적인 중고차 특성상의 판금 도장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없었습니다. 그리고 밑에도 뭐 특별한 내용 없었고 이것도 없었고 이게 중요하거든요. 위에 있어야 될 내용을 이 15번이나 21번 사이에 특기사항 및 점검자 의견란에 빼놓은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를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10분 중에 6, 7분이 이거를 잘 못 봐요. 그래서 들어온 날짜 굉장히 좋고 금액도 이 정도면 이 정도 키로수에 굉장히 좋다. 문제는 그 전동 접이식 사이드미러 있고 에어컨도 1단, 2단, 3단, 4단 돌리는 게 아니라 눌렀을 때 온도 18도를 달성을 하면은 바람이 좀 약해지고 조금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은 바람이 세지고 하는 프로토 에어컨이 있고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깨끗하고 그 다음에 전동 접이식 사이드미러 있고 심지어 하이패스 룸밀러도 있고요. 차가 이게 괜찮았습니다. 이거 금방 나갈 차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요 차, 요게 이제 많은 딜러들이 플라워 휠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꽃 모양 휠입니다. 은색깔이긴 한데 은색도 상관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연식은 조금 이제 연식 보고 다 좋아하는데 연식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키로수도 65,000km 긴 하지만 짧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480입니다. 금액 휠 이쁘고요. 그리고 블루투스는 없어요. 핸들 리모컨 이제 막혀있죠. 그런데 530짜리보다 480이니까 50만원 더 싸단 말이에요. 하이패스 룸밀러도 있고 블랙박스도 쏘쏘해 보이지 않나 싶고 요것도 프로토 에어컨 아니고 1단, 2단, 3단, 4단 돌리는 거고 전동 접이식 사이드미러 버튼이 보였어요. 여기 있었고 그 다음에 하이패스 룸밀러에 오토 라이트, 이게 등급 낮은 거는 오토 라이트도 없는 모델이 있을 겁니다. 핸들 리모컨 아쉽게도 빠져있고 핸들도 조금 이제 해져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교체하시는 것보다는 핸들 커버로 떼우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거 복원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7만원, 8만원인데 업체가 많지 않아서 조금 그럴 수가 있습니다. 더 비쌀 수도 있고요. 업체에 따라서. 시트 굉장히 깨끗합니다. 전체적인 느낌은 요 사진을 많이 활용하는데 괜찮습니다. 핸들만 문제가 있었다 라는 거예요. 검사 날짜 내년 4월 7일까지 앞뒤로 한 달이기 때문에 여유가 있고 튜닝 렌트 없고 사고도 없고 부분적인 판금 도장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직접 보긴 봐야 되고 여기 밑에도 일단은 기본은 좋습니다. 수동 변속기 아니기 때문에 체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밑에 점검자 의견란에도 뭐 없고 들어온 날짜도 그렇게 오래됐다고 볼 수 없는 날짜입니다. 그래서 이 차도 괜찮아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다 라는 거고 차 찾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전동 접이식 사이드미러 버튼이 있는데 블루투스는 없고요. 핸들 레선 있고 엉따 엉뜨 있고요. 휠은 네 짝이 다 깨끗했다 라는 거였고 하이패스 룸밀러도 있고 오토 라이트 있고 이거 오토 라이트는 터널 들어갈 때 켜지고 바깥으로 화창한 바깥으로 나오면은 꺼지고 라이트가 하는 부분입니다. 자동으로. 성능 기록부를 봤을 때 이제 보험 이력 없다 돼 있는데 볼트 체결 판독 불가 이렇게 돼 있고 직거래 차량이기 때문에 보험 미적용 차량으로 사고 유무 및 엔진 미션 누유 누수 클레임 불가 고지함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이 부분이 약간 마음에 안 들었다라는 부분 때문에 그래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갖고 봤고요. 그 다음에 미세 누수 이렇게 있는 거 엔진 변형 있을 수 있고 이미 좀 수리비가 나올 만한 차다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전 이런 건 끕니다. 이런 거를 끕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봤고요. 이제 열선, 핸들 열선 이렇게 있었고 금액은 490입니다. 조금은 깎이지 않을까 싶고 사이드미러 접이식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도 이렇게라도 있으면은 땡큐 라고 볼 수 있겠고 하이패스 룸미러
땡큐는 뭘 땡큐야. 나 이렇게 생긴 거 싫은데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가격에 이 정도 키로수에 요게 있으면 보너스인데 땡큐입니다. 따로 안 달아도 되니까. 타이어도 홈이 좀 깊어 보이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보긴 봐야 되겠지만 이거는 무슨 버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디오 뮤트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오디오 조절, 볼륨 조절 버튼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고, 뒷자리가 엄청 깨끗하고, 플라워 이것도 이제 5발짜리가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다 8개짜리 플라워 휠입니다. 검사 날짜 8월 19일까지로 조금 임박하긴 했습니다. 튜닝 렌트 없고 사고 없고 밑에 점검자익은 누유 같은 거 누수 없고 불량 없고, 이거 때문에 이제 차를 못 봤다 이런 거는 다 걸렀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괜히 계셨었는데, FRP는 여기 앞에 보시면은 뭐 뒤에 보시면은 뭐 플라스틱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거의 사용이 안 됐고 다 외판이긴 도장이긴 한데요. 요즘 차들은 여기 밑에 가니시라고 해갖고 플라스틱 부분으로 마감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부식 같은 거 좀 방지도 하고 멋스럽게 하기 위해서, 긁힘도 조금 이제 내구성을 조금 이제 있게 하기 위해서, 약간이라도 긁히면 보기 싫기 때문에, 플라스틱은 조금 긁혀도 크게 보기 싫지는 않을 수 있기 때문에인지는 몰라도 요새 마감을 여기 FRP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플라스틱 부분은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고, 이거는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중고차 특성상 보증 제외 대상 부위에 미세 누유, 미세 누수 및 단순적인 판금 도장은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누수를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조금 찜찜하네요. 그래서 이런 거는 단서가 이렇게 판매자나 성능장에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써져 있으면 조금 별로입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한번 봤어요. 오늘은 올류모닝 한번 이제 살펴봤습니다. 매물을 볼 때 이런 느낌으로 본다라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매물도 한번 보여봐 드렸고요. 지금 벌써 1시간 10분 좀 안 되게 설명을 계속 해드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오늘 올류모닝 구매하실 분들께서 보셨을 때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지 않을까. 올류모닝 뿐만이 아니라 이 영상을 통해서 힌트를 얻고 성능 기록부를 어떻게 보는 건지, 옵션 정보란을 왜 안 봐야 되는 건지, 옵션을 왜 사진에서 찾아야 되는 건지 좀 힌트를 알고 가셨으면 좋겠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정보, 유익한 정보로 또다시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는 오히려 요거 끝에 매물 포인트 따는 게 조금 이제 시간이, 이거 한 대만 딴 게 아니라 좀 여러 대 따서 그렇지, 자료 준비하는 거는 한 3시간? 2시간, 3시간? 이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좀 이제 제 노력이 가상하거나, 앞으로 이 차뿐만이 아니라 다른 차의 특징, 그 다음에 봐야 될 꿀팁, 뭐 주의사항, 뭐 이런 부분을 좀 이제 괜찮다, 이 사람 거 한번 꾸준히 보면은 도움이 되면 됐지, 도움이 안 되진 않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좋아요, 구독하기 해주시면은 정말 큰 힘이 되겠습니다. 항상 꾸준히 저를 응원해주시는 분들께서 계십니다. 제가 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꾸준히 응원해주시는 신동자 진짜님, 그 다음에 최알스님, 찐커멘티드님, 그 다음에 윤홍자 일자님, 그리고 김빵똥님, 그 다음에 우영커멘디드님,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형랑님, 예, 최형랑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폴킴 커멘티, 이분도 같은 분이신가? 아니군요. 커멘티드는 이제 뒤에 댓글을 얘기하는 거네요. 네, 저 영어를 잘 몰라서. 김광국님, 마이카 오토님, 그 다음에 김이내님, 김효복님, 석원킴님,
그 다음에 찐님, 그 다음에 워터피피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응원을 꾸준히 해주시는 분들이, 그리고 HJ킴님, 아이 나왔나요? 미리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아직은 이 영상 시청하실 때쯤은 글쎄요, 나와 있을래나 모르겠습니다. 이제 임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성자 희자님, 백찬우님, 평소에 자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낭만 골퍼님, 감사합니다. 꾸준히 이윤호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갓주인님, 창환최님, 감사드립니다. 네, 많은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 한 분 한 분 모든 분 읽어드리지 못해서 죄송한데, 오랜만에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응원 댓글 해주시고 보고 있다, 아직 그 살아있다 생존 신고 해주신 그 여러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진짜 힘을 얻고 반응이 없으면은 누가 봐주는 느낌이 안 들어서 좀 안 하지 않겠습니까? 좋아요, 구독하기 해주시고 항상 응원해주신 많은 분들 정말 감사드리면서 또 다른 영상 곧바로 제작을 할 텐데 아마 영상은 바로 올라가진 않을 겁니다. 뭐 하루 이틀 걸리겠죠. 아무튼 최대한 자주 올릴 수 있도록 하고 다시 힘을 얻어서 영상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안 올리다 보니까 조금 한가해졌습니다. 더 이제 열심히 올려서 여러분들도 이제 방문해 주시고 제가 팔고 그다음에 안 오시더라도 정보 드리고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